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또 무력 충돌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 슈컬드 한번 나왔는데 전쟁이 실제로 발발을 했다 그러죠. 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슈컬드를 보신 분들 기억이 나겠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이거 터키고요. 여기가 이란, 여기 카프카스라 그러죠. 반도도 아니고 뭐냐, 여기 산맥이 있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카스피해 옆에 있는 두 나라입니다. 요 빨간색이 아제르바이잔이고요. 옆에 있는 파란색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냐? 위로는 러시아 제국이고요. 옛날엔 소련. 왼쪽은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고요. 아래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여기 있어요. 알겠어, 이게.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 중앙아시아의 그 조선이 아니었을까. 여기는 이쪽이 러시아, 이쪽이 중국, 뭐 이쪽이 미국, 뭐 이쪽이 일본 비슷하죠. 여기는 러시아하고 오스만이고 페르시아하고 다 같이 뭐 점령하면 또 한가닥 했던 형들이 이렇게 여기 있어서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동네인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스피 연안 국가거든요. 옆에 있는 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옆에 있는 요 호수가 카스피예요. 여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스피에서 많이 들으셨죠? 세계에서 제일 큰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쉬어가면 카스피해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바다인가 호수인가? 아까 저 옆에 보였던 그 해 크기는 일단 2위가 바이카로인데 바이카로보다 거의 부피로 3배가 커요. 그러니까 막혀있으니까 호수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물이 민물일까 바닷물일까? 민물이면 호수고 바닷물이면 뭐 바다인가? 근데 물이 짜요. 근데 애매한 게 그럼 바다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덜 짜. 야이씨, 이게 좀 염장이 덜 됐어. 그래서 짜긴 짠데 염도가 3분의 1이야. 그래서 애매해요. 이게 차라리 민물이던가 차라리 바닷물이어야지 염장이 한 3분의 1이어서 그 물고기는 뭘 잡히냐. 저도 물고기 더 크니까 바다 물고기도 잡히고 민물고기도 잡혀요. 돔이 잡혀. 그 호수인데 민물고기 뭐 철갑상어 이런 것도 잡혀요. 그럼 뭐 다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기원이 어떻게 됐냐. 생성은 지각 변동으로 원래는 바다였답니다. 원래는 바다였는데 융기가 되면서 막혔어요. 그래서 1200만 년 전에 호수가 등장하는데 호수가 이만해요. 미쳤죠? 이게 얼마나 큰 호수냐면 옆에 있는 얘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보다 커. 호수가 이름이 파라테티스라 그랬는데 호수가 지중해보다 커요. 지중해보다 크면 저게 호수냐? 좀 애매하긴 하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중해도 여기만 막혀있으면 호수잖아. 이거 얼마 안 돼요. 요 보라색 여기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럼 얘도 호수냐? 얘가 더 크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이름이 그래서 메가레이크죠. 메가레이크고 파라테티스호 지구상 모든 호수에 있는 저수량의 10배를 혼자 담고 있는 지중해보다 큰 호수가 있었는데 얘가 마르고 또 지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애가 위로 팍 치고 올라가서 찌그러지고 뭐 그러면서 점점 말라가면서 어떤 애는 흑해가 됐고 어떤 애는 카스피해가 됐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전성기 때는 호수인데 고래가 살았다고. 야씨, 고래가 살면 그게 호수인가? 고래가 사는 호수가 있었다. 바다가 막혔으니까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메가호수라 그러는 파라테티스호가 마르고 아래에 있는 애가 치고 올라와서 이게 찌글찌글 됐죠. 그래서 여기가 산맥이 생기고 땅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밀려서 이쪽은 흑해가 되고 이쪽은 호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카스피해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고요.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오늘 얘기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죠. 근데 아르메니아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인 게 인종적으로도 특이하고 종교도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주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대형 떡밥이 하나 있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1996년에 독일의 발굴팀이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고 중남부에서 고대 유적을 발견해요. 여기 괴베클리 테베, 이름도 어려운데 괴베클리 테베라는 유적을 발견하는데 이 유적이 왜 이슈가 됐냐? 보니까 유적이 기원전 1만 년에서 8천 년에 만들어진 도시 같아. 뭔가 신전 같고. 이게 뭐가 놀랍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연도를 잘 안 보신 거죠. 기자의 피라미드가 기원전 2500년입니다. 이게 뭐 인류의 뭐 기원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놀라운. 그런데 저기를 파보니까 나온 게 괴베클리 테베라는 둥하면서 기원전 7500년에서 1만 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에서 피라미드가 한 4500년 차인데 피라미드에서 이 괴베클리 모시기가 7500년 차이가 나. 그러면 이건 뭔가 이거 외계인인가 뭐 이런 생각을 시간으로만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래된 유적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 저 유적이 만약에 진짜 1만 년이면 뭐 하던 시대냐면은 이거 신석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로 돌도끼로 뭐 빗살무늬 토기하던 그런 시절 그거보다 오래된 거죠. 그게 8초에 1500년 그거보다 오래된 시기인데 그래서 엄청난 떡밥을 많이 남기고 있죠. 피라미드보다 7000년 전의 인류가 700년도 아니고 7000년 전의 인류가 도시와 건축물을 남겼다. 그것도 이 괴베클리 테베라는 거는 신전이래.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 뭔가 작품이라 그러나? 신전을 남기고 실제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남긴 건데 실제로 이런 게 됐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돌에 뭐 이렇게 문양이 각양각색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더라. 이게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피라미드 위에 최대 떡밥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복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데 기원전 1만 년 전에 나왔다는 거고 참고로 영국의 스톤헨지 여기는 저기에 비하면 어린애죠. 정말 어린애입니다. 기원전 2800년, 2000년 하니까 잘해야 피라미드 시대? 거의 7000년 뒤에요. 7000년 뒤면 좀 거의 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저런 거 스톤헨지 비슷한 거. 고인돌. 요것도 아까 전에 그 무슨 태백? 이름도 어렵다. 괴베클리 태백. 여기에 비교하면은 거의 7000년 차이 나는 거죠. 대한민국 고인돌도 한참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걸 왜 얘기했냐? 저 유적을.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그럽니다. 저거 우리 조상의 흔적이다. 여기 있는 이 아르메니아가 옛날에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 온 거다 이거죠? 근데 아니 이게 터키에서 나온 거거든요. 터키인들이 보기에 무슨 개뼈다고 씹는 소리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무슨 네 조상의 흔적이야. 우리 땅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전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니네 거야. 이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똑딱고 씹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할 말 없는 게 뭐 이거 우리 거 야 이거 우리 거 야 우리 거 아이가? 저기도 뭐 그쵸? 이게 나중에 통일하면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가 우리 옛날에 이거였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해서 뭐 이해는 됩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말이 이해는 되긴 하는데 하여튼 터키가 듣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안 그래도 미움받고 있는데 저런 소리를 하니까 또 이 아르메니아가 이슬람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인 95%입니다. 조금 기독교도 아니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이슬람의 대명사예요. 터키. 여기는 아예 이슬람 중에서 제일 센 애. 이란. 뭐 시아파란 운동 뭐만 하면은 쿠쿠리 들고 막 담배 들고 뭐 이런 애들이 이라크 여기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옆에가 이런데 요 가운데가 기독교 95%예요. 쟤네는 왜 이슬람 아니고 거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독교냐? 아르메니아 애들은 자신들을 노아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 대륙 넘어 아시아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무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무슨 뭐 만 년 전에 이렇게 자기 거래더니 야 무슨 또 니들이 노아의 후손이야. 그리고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가 로마가 아니라 우리다. 아르메니아다. 기원전 300년경 로마도보다 거의 100년 빠르게 90년 빠르게 했다. 근데 그래 노아의 후손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는 뭐 그래 너의 노아의 후손 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안 생각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겠습니까? 유태인들은 야 잠깐만 무슨 또 개벽 따고 씹는 소리를 해. 야 니들이 무슨 노아의 후손이고 야 언제 우리가 글로 갔냐? 야 잠깐만 그거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건데 야 우리로 치면 고구려의 후손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구려의 후손이다 뭐 발해의 후손은 난데 그러면 니들이 언제부터 우리랑 민족이 같았나? 뭐 그때 생각하고 쟤들 유태인인가? 얘들 이러니까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난 그러면은 넌 아니라는 거죠.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너는 아니고 너는 짝퉁이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또 이스라엘도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라기보다 유대교 국가인데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거든요. 물론 여기 석유 때문이긴 하지만 이 아제르바이잔하고 둘이 친해. 기독교 국가가 안 친하고. 하여튼 뭐 이런 사방에 미움받을 짓이라고 하지만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옆에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야. 아제르바이잔 지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한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이 93%예요. 사실상 이슬람의 나라고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보다 국력이 대략 3배입니다. 인구도 3배고 GDP도 3배예요. 훨씬 큰 나라예요. 게다가 여긴 자원 부국이야. 여기는 또 가운데 짱 박혀있기 때문에 힘도 약해. 또 아제르바이잔은 터키하고 진짜 형제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말로만 형제의 나라지만 여기는 요 아제르바이잔은 여기는 아르메니아 있고요. 요 터키하고 인종이 같아요. 투르크족이야. 인종이 같고 언어도 비스무리하대. 서로 말하면 알아들어 먹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야,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말하면은 뭐 대충 알아먹잖아. 뭘 하는지 몰라도 똥무여 뭐 이래도 알아는 먹는 거 비슷하게 알아는 먹 한마디로 거의 뭐 형제의 나라야. 진짜 형제의 나라. 갈린 거지. 가운데 껴있는 딱 그런 형상에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 국경은 이란인데 또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슬람 세력이니까 이 참 그 위치가 묘하게 껴있다. 게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아제르바이잔 옆에 지금 싸우는 그 나라는 별명이 불의 땅입니다. 저 나라는 원유가 또 엄청 나와요. 세계 최초로 원유를 생산한 지역이라 그러는데 석유 매장량 세계 22, 가스 매장량 세계 23이어서 자원 대국이에요. 자원으로 먹고 살아. 지금 보면 수출의 91%가 석유 가스예요. GDP의 40%가 석유 가스예요.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싸운다 그러면 옆 나라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유적은 나의 모습이고 나는 노아의 후손이고 기독교 국가에다가 오리지널 뭐 그거고 니들은 이슬람이고 얘는 아제르바이잔은 석유도 나고 가스도 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키왕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르메니아 편을 들어야 됩니까? 같은 이슬람의 사실상 형제의 나라에 여기에 뭐 석유 가스 그렇게 많이 난다는 아제르바이잔의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옆 나라들은. 옆 나라 입장에서는 이 아제르바이잔의 편을 들죠. 아르메니아가 약간 개법의 도토리 비슷해요.
또 약간 다른 얘기를 드리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사상자를 가장 많이 냈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독일군이 쳐들어오고 소련군이 막는데 왜 여기서 가장 사상자가 많이 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났냐? 여기가 유전지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유가 많이 나. 그러니까 독일은 여기를 쳐서 이걸 끊겠다는 거죠. 그 당시 소련의 이 석유를 끊으면 소련이 힘이 없으니까 여기를 끊겠다고 쳐들어오고 소련은 뒤로 후퇴하다가 석유줄을 끊는다는 거 못 참죠. 딴 건 다 참아도 그거 끊는다는 건 못 참기 때문에 여기서 결사항전 배수진을 치고 버텨갖고 거기서 러시아가 100만 명이 죽고 독일군이 거의 뭐 80만 명이 죽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여기인데 일로 나오는 길을 끊냐 안 끊냐 그걸로 싸웠던 건데 자, 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오스만 제국. 지금에 있는 뭐 터키 그쪽에 오스만 제국이 영향을 미쳤는데 오스만 제국이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털리죠. 여기 털리고 저기 털리고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서 적을 찾게 되고 내부에 있던 타인족 타정교들을 배타적 학살을 합니다. 다 쫓아내요. 그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이라 그러죠. 여기 있던 애들을 다 죽여갖고 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가 아르메니아가 됐어요. 원래는 퍼져 있었지. 섞여 살고 막 이런 데도 있고 같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 있었는데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100만이 넘는다 그러는데 100만이 넘는 애를 죽이니까 도망가고 해서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가 됐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가 옛날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만주가 내 거라고 그래서 우기는 거죠. 난 만주에 살았는데 조선반도로 쫓겨 들어왔다. 내가 살던 그 개마고원 위에 있는 그 벌판 내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무슨 귀신 뭐 까먹은 소리 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근데 오스만 제국이 조금 이따 힘이 약해지니까 갈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가 프랑스가 낼름 짭짭하고요. 영국이 짭짭하고 여기가 이탈리아가 짭짭하고 심지어 그리스까지 한 숟갈 퍼가요 하고 터키가 요거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를 빙자해서 아르메니아도 나도 하면서 여기서 독립을 합니다. 조지아도 독립을 하고 여기네들이 다 독립을 하죠. 약해지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때 사실 여기 있는 힘 약한 애들이 힘을 모아요. 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그때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3국 연합을 잠깐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안 거죠. 우리는 안 되겠다. 한 달 만에 한 달도 못 버티고 갈라졌고요. 물러저렸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터키 독립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등장하면서 터키는 터키대로 오스만 제국의 그 터키 땅을 다시 찾는데 뭐 그 모든 것을 평정을 할 분이 조금 이따 오시죠. 소련이 연방을 만들면서 요 캅차크 반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소련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소련 안으로 들어가니까 소련이 이제 점령군으로 와요. 그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인종과 종교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는 여기는 아르메니아 땅이 확실해요. 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니네 해 오케이. 근데 문제는 여기요. 둘의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이 섞여있던 1번, 2번, 3번 땅을 어떻게 배분하냐가 소련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얼핏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배분해야 돼요? 대충 뭐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잘라서 이쪽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쪽 아르메니아 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자를지 모르겠지만 여길 자를지 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자를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자를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를 잘라서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소련이 어떻게 나눠줬냐? 소련이 나눠주는 역사를 좀 볼게요. 터키한테 일단 옛날 땅을 돌려줍니다. 이게 옛날 땅이에요. 터키 옛날 땅. 터키한테 카르스 쪽이라고 옛날 땅 그래 너 가져. 뭐 어차피 오스만 제국 땅이었으니까 주고 지금 아르메니아 땅이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인데 1번을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인이 많이 살아. 1번을 얘한테 줬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2번을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사니까 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땅이 갈렸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뭐 도로도 없이. 그리고 갑자기 붕 떴어요. 월경지라 그래서 붕 땅이 뜨니까 야 좀 이상한데? 그리고 아르메니아는 야 이거 우리 줘야지. 이거 왜 줘? 그럼 3번은 우리 애들 많이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줄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준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그래도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많이 사니까 국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 주고 대신에 2, 3번은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땅땅땅 치고 끝나는지 알았는데 문제는 소련이 마지막에 결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1번은 아제르바이잔이 많으니까 얘 주고 2번은 그래 너 가져 여기까지 콜. 3번도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거든요. 얘를 줘야 되는데 얘를 줬어요. 아르메니아를 줘야 되는데 아제르바이잔을 준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3번 준다며 내 땅은 왜 안 주냐.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이왕 주신 거 화끈하게 주신 거 연결을 시켜줘야지. 연결을 화끈하게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저 3번 땅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르메니아라 그러죠. 이 나라의 주민들이 80%가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는 아르메니아를 줄 줄 알았는데 나눠갖고 3번을 아제르바이잔으로 줘버린 거죠. 자기가 이쁘다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렇게 줘버리니까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섞여 살고 이거를 제대로 잘라줬어야 되는데 안 잘라주고 저렇게 이상하게 땅을 가르니까
소련이 있었을 땐 상관없죠. 큰형님이 계시니까 감히 누가 뭐라 그러겠어. 또 어차피 같은 소련 연방인데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하죠. 자, 독립을 하니까 아까 제 3번 땅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고르노카라바흐라 그런데 저 3번 땅이 독립을 하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로 치면 제주도 같은 데니까 인종이 같잖아요. 종교도 같고 아르메니아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 땅을 왜? 내 땅에 독립을 하더니 절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센 반발하고 둘이 죽도록 싸우는 겁니다.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해방전쟁이고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내 땅에 지금 반역이죠. 반역. 근데 재밌는 건 이 둘이 싸워서 저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지역을 전쟁을 펼쳐요. 누가 가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제르바이잔이 국력이 2배가 세거든요. 아르메니아보다. 그럼 당연히 아제르바이잔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이기던가. 차라리 아제르바이잔이 이겨서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졌어요. 지는 바람에 이 빨간색 이 부분을 아르메니아가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는데 더 문제가 압도적으로 이긴 건 아니기 때문에 땅은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근데 안에 자치정부를 진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르메니아 국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분리됐다. 자기네들 아르메니아인이다 해서 이런 국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성립될 수 없는 국가라 그래야 되나?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이 안에 생깁니다. 국가 안에 국가가 생겨요.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땅 안에 무슨 나라가 생겨? 뭐 전라도 경상도에 누가 국가를 만들더니 일본하고 합병을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뭐 임나 인본부설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천 몇백 년 전에 우리는 뭐 원래 뭐 여기 뭐 이딴 소리 하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고 저게 독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생기죠. 요겁니다. 요 빨간색 요게. 근데 문제는 얇은 막처럼 또 아제르바이잔 땅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이 안에 생긴 데다가 여기는 또 아제르바이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요 빨간 데하고는 자기 또 월경지가 된 거고 아제르바이잔 입장은 여기하고 여기가 월경지가 되니까 서로가 뭐야 이게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얘는 얘대로 팔다리 잘려서 한 팔이 여기 있고 얘는 얘대로 팔 하나 잘려서 서로가 서로의 배 안에 뭐 이렇게 뭐 하나씩 뒀어. 내 팔은 제 배 안에 있고 내 다리는 얘 배 안에 있는 땅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말이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입장은 이런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합시다. 어떻게? 어차피 여기까지는 내 땅이니까 공식적으로 여기는 내 땅이고 연결해서 이렇게 내 거 콜. 이렇게 여기는 아르메니아, 여기는 아제르바이잔 이거 콜이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고 아르메니아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여기 지금 우리가 치료 지배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오케이. 그 모양은 동의한다. 콜. 하지만 내 거. 내 걸로 동의한다는 거죠. 이렇게 너 꺼져. 이렇게 하고 여기 내 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니까 땅이 그렇게 꼬여버렸는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 소련이 들어와서 처음 정할 때 이 1번부터 서로 땅을 이렇게 꼬아준 게 이게 말이 되나? 야, 누구 팔 하나 잘라서 여기 두고 누구 다리 하나 잘라서 여기 두고 이렇게 둔 게 사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역사에 따르면. 아까 돌려줄 때 1번을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이 인종이 같아요. 사실상. 언어도 같고 종교도 같아요. 터키가 요 땅 받을 때 아제르바이잔하고 좀 연결돼 있으면 하는 걸 원했대요. 어디가? 야야야 잠깐 저기 이렇게 뭐 천지창조도 아니고 손가락끝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 형제끼리 그래서 요 땅을 아제르바이잔에 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련에 강력하게 어필해서 요 땅이 글로 갔대. 아니 뭐 장난해? 저 이거 천지창조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야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연결 실제입니다. 실제 여기 연결이 되는 거를 원해서 여기 땅은 1번 주고 여기 땅은 2번 주고 이런 식으로 대도 않는 땅 따먹기라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분쟁을 이제 와서 소련이 물러가고 20년 뒤에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1, 2, 3을 개파 5분 전이 됐다는 얘기고 게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이 석유로 부흥하는 나라입니다. 석유하고 천연가스로 이게 석유하고 천연가스 관이에요. 이렇게 갑니다. 잘 보면 가운데 있는 아르메니아만 싹 피해서 가죠. 이렇게. 왜냐면 카스피 여기 유전이 있거든요. 여기 유전하고 천연가스를 실어 날려야 될 거예요. 터키나 유럽 쪽으로 실어 날려야 되는데 가운데만 싹 피하고 가요. 이렇게. 여긴 통과할 수 없잖아요. 거의 전쟁하는 나라인데. 옆으로 보면 정말 싸끈하게 피해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터키가 아제르바이잔하고 손을 잡고 싶어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왜냐? 잘 보시면 아까 전에 천지창조 여기 장난하냐고 놀리냐 그랬죠. 거기를 통해서 가스관이 지나갑니다. 거기로. 그러니까 석유하고 뭐 이런 걸 받으려면 원자재를 받으려면 여기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여기가 다 아르메니아가 차지하고 있으면 못 가죠. 조지아 통해서 가던가 이란 통해서 오던가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아인을 사수하고 싶지. 이 손가락 끝 여기가 내 땅이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지. 실제 그 땅을 통해서 이렇게 가죠. 가운데는 아르메니아는 텅 비어있고 위에 보시면 조지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 조지아는 같은 기독교 국가의 아르메니아 편을 들어야 되는데 편을 안 듭니다. 중립이에요. 왜? 가스관이 일로 가는데. 아르메니아 편 들었다가 아제르바이잔이 가스가 끊으면 야 갑자기 들어오던 돈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 편을 안 들어요. 가스하고 석유 때문에. 딱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립이죠. 게다가 2018년에 아르메니아가 저 가운데 동떨어진 저 국가가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피플 혁명.
그래서 독재자가 물러나요. 좋죠.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정말 좋은데 문제는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했다는 말은 독재자가 물러났다는 말이고 독재자가 물러났다는 말은 친서방 정부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친서방 정부가 탄생했으면은 그나마 아르메니아 편을 들어주던 러시아까지 등을 돌려요. 아르메니아 독재자가 사임했잖아. 민주주의라며 친서방이라며 이 새끼들이 야 그러고 러시아까지 등을 돌려. 그 위에 있는 조지아도 등을 돌리고 뭐 가스가 통과한다고. 왼쪽에 있는 터키야 당연히 적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나랑 싸우고 있고 아래에 있는 이란은 이슬람교고 나는 가운데 석유관은 이렇게 통과하고 얘는 나하고 싸우자고 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야, 민주주의도 하고 친서방 정부가 됐으니까 서방이 지원을 받으면 된다. 미국이나 뭐 유럽에 어차피 그거니까 기독교 국가 민주주의 국가다. 지원을 받으면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륙 국가야. 쌓여있어. 조지아는 중립이야. 아제르바이잔이고 터키고 이란이야. 야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들어갈 거야? 여기다 뭘 지원해 줄 거야? 뭘? 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잖아요. 조지아가 안 열어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석유관 통과한다고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운데 있는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터키는 이란, 아제르바이잔은 종교 안 되고 민족 안 되고 조지아는 석유, 경제, 러시아는 이번에 민주주의 한다 그래서 친서방 가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서방 국가는 내륙 국가. 그래서 여기서 혼자 고립됐어요. 극적으로 고립된 나라고 그럼 아제르바이잔하고 힘싸움에 사실 이기면 되죠. 내가 일로 밀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뭐라고요? 경제력이 3배, 인구도 3배예요. 게다가 옛날에 싸웠을 때는 자기들이 이겼는데 이제는 석유하고 가스가 나와서 힘이 강성해졌어요. 오른쪽에 있던 애는 힘이 강성해지고 자기하고 철천지 원수인 지금 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땅만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베고 있죠. 야 이게 진짜 누가 땅을 나눴는지 저딴 식으로 나눠갖고 서로가 서로의 아이를 베고 있는 거니까 얘는 뭐 이렇게라고 주장하는 거고 보라색은 이렇게라고 주장하는 건데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파란색이 힘이 강성해졌어요. 힘이 3배야. 게다가 주변이 다 내 편이고 석유에 힘이 있고 게다가 얘가 불과 얼마 전에 전쟁에 져갖고 내 땅을 뺏겼잖아요. 복수는 나의 꿈이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 내가 힘이 세지고 얘는 고립된 것 같고 아무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쳐들어가.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밀어버리면 이길 것 같거든. 지금 내가 센 것 같고 다시 붙어보자. 그래서 지금 펼쳐지는 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뭐 저런 징검다리를 다 건너서 결론적으로 둘이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설라문에 저렇게 지금도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한마디로 참 그 땅 나누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배분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 가져 서로의 뱃속에 하나씩 넣어줬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